토토의 이야기 나라. 유자꽃 피는 마을. 제주도 남쪽의 바닷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이 아주 어렸을 때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그 후 소년은 홀로 된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산에서 나무를 해 장에 나가 팔았고, 소년은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죠. 먹을 것이 다 떨어졌구나. 내 아빠와 엄마가 있었다면 걱정할 일이 없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올게요. 할머니는 아빠 엄마도 없이 고생하는 소년이 안쓰럽게 여겨졌어요. 그렇지만 마음씨 착한 소년은 오히려 할머니를 위로해드렸죠. 소년은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평소보다 먼 바다로 나가보았어요. 좀 더 큰 물고기를 잡아서 장에 가지고 나가 식량과 바꿀 생각이었죠. 소년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몇 시간이 지났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낚싯대가 휘청하고 휠 만큼 강력한 입질이 느껴졌죠. 큰 놈이 걸려들었다. 소년이 탄 작은 배가 끌려갈 만큼 미끼를 문 물고기의 힘은 대단했어요. 물고기는 이리저리 작은 배를 끌고 다녔지만 곧 낚시에 능숙한 소년의 손에 잡히게 되었죠. 배 위로 끌어올려진 물고기는 정말 큰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바닷속 용화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커다란 물고기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년에게 애원했어요. 이 모습을 본 소년은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죠. 소년은 물고기를 놓아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물고기의 입에서 바늘을 제거한 뒤 다시 바다로 넣어주었죠. 그런데 어린 나이에 어떻게 혼자 낚시를 나오신 건가요? 바다로 돌아간 물고기는 물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소년에게 질문했어요. 어린 소년이 혼자 먼 바다까지 낚시를 나온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죠. 소년은 물고기에게 소년의 아빠와 엄마가 몇 년 전 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 후로 할머니와 어렵게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몇 년 전 한 부부가 낚시를 하러 이곳까지 왔었는데 부모님이 혹시 그분들이 아닐까요? 놀랍게도 물고기는 소년의 부모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신 거야? 그분들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소년의 물음에 용왕님의 둘째 아들이라는 물고기는 소년의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갔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해주었죠. 매년 한두 번씩 바닷속 용궁과 하늘나라는 서로 물건들을 교환하곤 한답니다. 용궁과 하늘을 잇는 물기둥을 만들어 물건을 주고받는데, 그때 부모님이 타신 고깃배가 물기둥이 휩싸여서 그만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어요. 물고기는 사람들이 용오름이라고 이야기하는 신비로운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바다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물기둥이 사실은 용궁과 하늘나라가 서로의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통로라는 것이었죠. 소년의 부모님은 고깃배로 용오름의 근처를 지나다가 물기둥에 휩싸여서 배와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것이었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 어떻게 하면 다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었지만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은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
내일이 바로 하늘나라와 용궁의 용오름이 만들어지는 날이에요. 용오름을 타면 하늘나라로 가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소년의 슬픈 모습을 본 물고기는 하늘과 바다를 잇는 용오름이 생길 때 그 용오름을 탄다면 소년의 부모님이 있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다음날 소년은 물고기가 이야기해 준 대로 용오름의 물기둥이 생길 곳으로 배를 타고 나갔죠. 시간이 되자 정말 물고기가 이야기해 준 대로 바닷물 속에서 작은 소용돌이가 생기는가 싶더니 어느새 커다란 물기둥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물기둥 속에는 하늘나라로 가져갈 바닷속 산호와 보석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지금이에요. 빨리 물기둥으로 들어가세요. 소년은 물고기의 지시대로 소용돌이치는 물기둥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회오리의 물기둥을 타고 소년의 몸도 두둥실 하늘 높이 솟아올랐죠. 구름까지 뚫고 솟아오른 물기둥은 이윽고 하늘나라에까지 다다랐어요. 하늘나라에서 용궁의 보물들을 받던 하늘나라 사람들은 물기둥을 타고 올라온 소년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하늘나라 사람들은 그 소년을 하늘나라 임금님에게 데려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나라의 임금님은 바로 소년의 아빠였고 왕비님은 소년의 엄마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빠와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 소년은 반가운 마음에 한참을 끌어안고 기뻐했어요. 우리도 내가 보고 싶었단다. 소년을 알아본 아빠와 엄마도 무척 반가워했죠. 아빠와 엄마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 영문도 모른 채 물기둥에 휩싸여 하늘나라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빠와 엄마가 올라올 당시 하늘나라는 악마들과의 싸움으로 임금님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했죠. 하늘나라 사람들은 물기둥을 타고 온 소년의 아빠를 성스럽게 여겨 임금으로 삼았다고 해요. 소년의 아빠는 사람들의 바람대로 하늘나라 사람들을 거느리고 힘과 지혜를 합쳐 하늘나라를 어지럽히던 악마들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었죠.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함께 집으로 돌아가요. 소년은 다시 만난 아빠와 엄마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아빠와 엄마의 표정은 밝지 않았죠. 우리도 너와 함께 돌아가고 싶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단다. 하늘나라의 임금이 된 아빠는 하늘나라 사람들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돌아가 버리면 하늘나라의 질서는 무너지고 곧 악마들의 공격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했죠. 하늘나라 사람들도 아빠와 엄마가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어요. 대신 이곳 하늘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이 씨앗을 줄 터이니 양지 바른 곳에 심고 우리를 기억해 주겠니? 향기로운 꽃을 보고 맛있는 열매를 먹으면 우리를 떠올릴 수 있을 거란다. 왕비인 엄마는 하늘에서만 먹을 수 있던 열매의 씨앗을 내주며 이야기했어요. 아빠와 엄마가 보고 싶으면 1년에 한두 번 용오름을 타고 올라와서 만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해주었죠. 소녀는 할머니에게 아빠와 엄마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애원을 하는 하늘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자고만 조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소녀는 아빠, 엄마와 작별 인사를 한 뒤 다시 용오름을 타고 소년의 고깃배로 돌아왔죠. 뭐? 아빠와 엄마를 만났다고?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할머니에게 용오름을 타고 아빠와 엄마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할머니는 아빠와 엄마를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하늘나라가 평화로워야 지상의 나라도 평화로운 것이라며
이해해 주었죠. 소년은 엄마가 전해준 하늘나라의 씨앗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소년과 할머니는 집 앞에 씨앗을 심고 정성스레 가꾸기 시작했죠. 그러자 얼마 후 정말 하얗고 향긋한 꽃이 피어났고, 꽃이 진 후에는 커다란 탐스러운 주황색 열매가 열리는 것이었어요. 열매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새콤하고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었죠. 소년과 할머니는 열매의 이름을 유자라고 지어 불렀고, 유자를 재배해 장에 나가 팔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 후 소년은 1년에 한두 번 용오름을 타고 아빠와 엄마를 만날 수 있었지만, 연로한 할머니와 함께 유자꽃이 필 때면 아빠와 엄마를 떠올리며 그리움을 달랠 수 있었죠. 지금도 해마다 5월이면 소년이 살던 제주도 서귀포의 마을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유자의 꽃이 피어나는 장관을 볼 수 있답니다.